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018 설 특집. 기사 읽기 놀이. 청취자 여러분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되게 억울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2018년 설 주간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이 설일 겁니다. 올해가 연휴가 되게 적은 때라고.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올해 연휴가 정말 적대요. 작대요. 짧대요. 이번 연휴도 목금토일 하고 끝나요. 네네. 예. 하루를 손해봤죠. 뭐 그래? 그렇게 짧아? 하다가 작년에 대차게 놀았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억울해 죽겠더라고요. 작년에 놀긴 뭘 놀아. 예. 이 회사를 하면은 그렇죠. 자업자득이다. 그렇습니다. 저의 휴일은 가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놀고 계시길 바랍니다. 손희상 선생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어제와 같은 장기알 안경을 쓰고 계세요. 네. 어제와 같은 안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나 이제 알아. 장기알. 나는 장기하랑 똑같은 안경이라고 생각해. 스튜디오가 어제부터 계속 혼돈이에요. 네. 혼돈의 카오스예요. 덥고 막 에어컨도 틀어놓고 막 지금. 네. 홍성갑 자리에 농축산인 들어와 있고. 정은정 농축산인을 소개합니다. 네. 또 왔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기 도도님이 앉아 계시죠? 네. 스톤콜드 도도님은 네. 지금 계속 바빠 죽겠습니다. 내일의 방송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죽진 않는데 그동안 도도님을 기다려온 팬들이 많으신데 좀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별로 안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 지난달에도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응 하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지? 그죠. 그냥 한번 시켜본 겁니다. 예. 뭐라도 하라고. 그리고 오늘도 대체 이게 무슨 업무인가 불려와서 머리 위에 거대한 물음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윤건성우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건입니다. 아직 물음표가 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프로의식이죠. 오늘 미안해 죽겠어요. 프로정신 투철한 사람하고 일하면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이 거지를 내놔도 해주시거든. 다시 한번 잘못했습니다. 제가 PD로서.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첫 번째 기사를 만나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임닭과 함께하는 집밥 같은 도시락 아임웰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가벼운 255에서 326kcal 단백질 최대 25g 든든한 두 가지 고기 반찬 초간편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고민 없이 완벽한 식단의 도시락 맛있는 취향 저격 아임웰 굿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엑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오늘의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의 첫 번째 코너는 정은정 농축산인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골라오신 의도가 뭡니까? 머니투데이의 남모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뭐 그냥 닭똥집 값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닭똥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끌렸다고는 할까요? 닭 얘기가 나와서. 네. 기사를 한번 쭉 들어. 닭똥집도 닭이구나. 네. 저의 정체성. 왜 나는 농축산인만 보면 우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계속 뇌까리고 닭똥집이 닭의 일부였구나 한때는. 그럼 부동산인 줄 아셨어요? 저는 집과 그것만 보여가지고 닭은 처음 봤어 지금.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군요. 닭과 똥과 집이요. 저는 그 전에는 돼지나 거위인 줄 안 거야. 진짜로요? 닭이란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진짜 지금 하신 거예요? 한 몇 번 먹어봤는데, 이 닭이라는 단어에 처음 집중해봤어요. 그렇구나. 농담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게 닭의 부위라고 생각 안 들어요. 닭의 부위라고 생각하면 보통, 가슴살 같은 느낌만 생각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닭똥집을 드실 때마다 항상 만취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주로 3차였구나. 그쵸. 닭똥집은 1차에 시키기에는 조금, 네. 그렇죠. 양이 안 나오죠. 맞아. 동의하시는 분 외쳐주세요. 닭똥집이 닭인 거 처음 알았다. 없을 거라 봅니다. 너무
황당하다. 네, PD만 고조망태입니다. 닭똥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징어 네. 튀김 뭘로 튀겼게요? 기사를 기름. 기사를 보시죠. 할머니 뼈 감자탕을. 할머니 연골. 엄마 손파이는 근데 그건 수천 겹이 있잖아 한 개당. 네. 기사 보시죠. 아, 정말 극한 상황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업무 환경을 너무 열악하게 스미마셍. 해드려가지고 지금. 우리의 망상은 계속된다. 이래서 성우를 소멸할 수가 없어. 미안해서. 와서 보고 충격을 먹어야 이게 뭔지 알거든. 네. 가겠습니다. 귤 까먹고 만화책 보며 뒹굴. 소확행 아세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목을 들으셨습니다. 반려견과 부비부비. 포차서 혼술. 욜로보다 더 작고 확실한 행복들. 이게 부제네요? 샵. 저녁 6시. 직장인 김송희 씨는 퇴근 시간이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향한다. 겨울과 썩 잘 어울리는 카펫이 깔린 그가 사랑하는 공간이다. 집에 도착하면 불편했던 렌즈를 뺀 뒤 뱅뱅이 안경을 쓰고 편안한 별무늬 파자마를 입는다. 그리고 김 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준비물. 중학교 때 보던 만화책 1권, 귤 2-3개, 전기장판을 챙긴다. 귤을 까먹고 만화책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는다. 올해 4살이 된 반려견 또리가 다가오면 볼을 부비부비하며 미뤄뒀던 정을 나눈다. 김 씨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말이죠. 앞으로 쭉 더 들어보시겠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정은정 농축산이 제시했던 의구심이 뭔지 우리가 작년 추석에 기사 읽기 놀이를 바탕으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화책 1권에 귤 2-3개는 너무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준비물을 챙기나 집에서 무슨 준비물을 챙기지? 어디 아니, 뭐 가는 거 그거야. 아, 근데 뭐 전기장판에 네.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긴 있죠. 원래 고타치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안 하고. 아무튼 뭐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만은. 귤 2-3개는 모르겠는데 만화책을 누가 한 권을 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금 나도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도도님한테는 못 이겨. 방금 고타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약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전형적인 일본 만화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렇구나. 대표적으로 카레카노가 있고요. 뱅뱅이 안경, 그죠? 네. 내가 또리를 의심했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이 기사가 이상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만화책이 1권이네. 말이 돼? 중학교 때니까 저거 아닐까요? 난하겠죠. 보물섬? 막 이런 거 두꺼운 거 한 거 아니야? 보물섬이면은 이 사람이 33살이 아니고 46 정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보물섬의 연령대를 그럼요. 33살이 중학교 때 보던 만화책이면 높은 확률로 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자리를 잡으면서 단행본을 한 권만 들고 들어가긴 어렵다. 그죠. 저희가 이런 의심을 왜 하는지는 천천히 진행되면서 보시죠. 소확행.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가 화두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올해 트렌드로 제시해 유명해진 이 단어는 당초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하루키는 1986년 수필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서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을 열면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필진으로 들어가 있는 코리아 트렌드 2018은 올해도 나왔나 보네요. 아, 맞아요. 그 코리아 트렌드 연도와 유엔 미래 보고서는 매년 나오고 있는 책이죠. 그걸로 기사를 기반으로 쓰는 경우가 많긴 하죠. 네. 네, 한번 쭉 들어보시죠. 사례들이 많아 보여요. 소확행이 입소문처럼 떠오른 것은 먼 미래의 큰 행복보다 지금 누리는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어서다. 복권 같은 행복을 꿈꾸기엔 성장은 더디고 월급 통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밖에 나가면 한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때론 재난과 마주치기도 한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우린 흙수저라고 한탄하며 술잔을 기울이기 바쁘기도 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소확행은 지난해 화두였던 욜로, 인생은 한 번뿐 보다 더 작고 확실해졌다. 욜로가 해외여행, 쇼핑 등으로 소비력이 필요한 개념이었다면 소확행은 돈 없이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처럼 여겨진다.
24일에서 26일 머니투데이는 직장인, 대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50명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확행에 대해 들어봤다. 대학생 이종훈 씨는 공강 시간이 되면 찾는 곳이 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다. 친구들이 당구 한 게임을 칠 때 이 씨는 도서관 한쪽 구석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책을 본다. 제가 시간 강사잖아요. 당구 치는 학생들 본 적 없어요. 학교 앞에 당구장이 없죠. 없고 주로 게임방을 가면 게임방을 가서 당구 칠 일은 거의 없는 자, 거예요. 이런 의심에 집중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곳을 찾는다. 눈을 감고 책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걸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네. 네. 책 냄새? 책벌레도 있어요. 가끔 가다 이렇게 진드기 같이. 아 진짜 책벌레요? 네. 북버그. 리얼. 최근에는 고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을 읽고 있다. 직장인 박소연 씨의 남자친구는 몽이다. 키 15cm 남짓, 눈망울이 크고 둥근 시추가 그의 반려견이다. 야근에 지쳐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면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어도 몽이만은 달려나온다. 몽이를 쓰다듬으며 하소연을 하는 시간을 즐긴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발맞춰 산책을 즐긴다. 박 씨는 몽이와 함께할 때가 진정 행복한 시간이라고 미소 지었다. 이건 시비가 아니고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은 돈이 매우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튼 취업준비생 최모 씨의 버팀목은 혼술이다. 지난해 한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날, 최 씨는 포장마차에서 처음 혼술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메뉴는 닭똥집에 소주 한 병.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욕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 이후로도 괴로울 때마다 최 씨는 포차에서 혼술을 즐긴다. 최 씨는 1만 원 남짓한 비용으로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자, 요 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잠깐 걸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조금 그냥 우습게 읽고 있었는데 웃기게 아니라 우습게 읽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다 아시지만 포장마차 메뉴 생각보다 비싸요. 포장마차는 비싼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싸죠. 한국인들은 이해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이제 제일 혼술하기가. 싼 메뉴가 이제 국수 팔잖아요. 네. 근데 국수만은 안 주죠. 그렇죠. 네, 메인 메뉴 한 주만 뭐, 좋은 곳도 있는데. 그래요? 18,000원 뭐 이 정도 되는 거 시키고 사이드로만 국수 주문을 받잖아요. 여튼 최 씨가 1만 원 남짓한 비용으로 최고의 행복을 얻었대요. 근데 1만 원 남짓한 세트 메뉴가 과연 한국의 포장마차에 있느냐? 1만 원 남짓이라는 의미 자체가 10,000원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조금 남짓이란 그러니까, 뜻 예. 자체가 아주 조금 넘기는 거니까. 제가 뭐 한- 19,900원. 그러니까 근데 19,900원이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혹은 그렇죠. 만 단위로 끊자고 해서 99,900원이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태생상 저 포장마차는 시내에 있습니다. 싸지 않아요. 네. 어딜 가도. 자릿세가 부동산비 못지 않기 때문에. 포장마차도 예. 월세를 내죠. 게다가 취업준비생 최모 씨가 먹는다고 지금 그 기자가 써놓은 메뉴는 닭똥집입니다. 닭똥집은 10,000원 남짓으로는 살 수 없어요. 못 먹.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도 있어요. 10,000원밖에 없다고. 일단 시켜놓고 그런 지인상이 아닌 이상 설명은 안 됩니다. 근데 저기 사실은 평화시장 앞에 보면 거기에 그 닭똥집 골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닭똥집 한 13,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거기에 소주가 들어가면 4,000원.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럼 거예요. 17,000원이기 때문에 남짓이라고 표현하기엔 약간. 그리고 그러네. 근데 소주가 들어가면 제가 다년간 연구해본 결과 네. 소주 한 병에서 멈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2병으로 그죠? 여기도 매우 중화자니까. 날카로운 지적이 있네요. 네. 아무도 제 주변에서 한 그쵸. 병으로 못 멈춘. 그러니까 메인 메뉴 닭똥집을 혼자 시켜놓고 소주 한 병만 아니 주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즐기는 게 혼술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욕을 하기에는 힘들죠. 욕까지는 안 나와. 맞아요. 다음 보실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장난이다 진짜.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이상했던 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취업준비생 최모 씨의 입장이면은 기자를 찾아가서 전 이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혼술을 마시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혼술을 그러네요. 마셨는데 닭똥집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욕을 하며 회포를 풀었다는 얘기 좀 기자한테 가서 그렇다면 과정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이 명절 코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글을 쓴 칼럼니스트나 기자가 뭘 어쩌다가 이걸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 기자가 진짜로 취재원을 만났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상당히 많이 이제 취재 나가다 보면은 귀찮아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취재원을 길에서 붙잡아 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은 다음에 적죠. 그 과정이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혼자서 술을 먹고 있어. 사실은 알고 보면 파트너가 화장실 갔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혼술을 먹는 사람을 찾아야 돼. 직장을 막 못 구한 사람이면 좋겠어. 찾았어. 그런 다음에는 확신을 주는 질문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혼술 하시는 거죠? 평상시에 혼술 즐기는 거죠? 돈 없죠? 왠지 24일에서 26일 머니투데이는 직장인, 대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50명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확행에 대해 들어봤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온라인으로 사연을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니 온라인으로 어느 언론사에서 이딴 아니 근데 그러네요. 받는다고 해서 보내준 사람은 없죠. 기자분이 실제로 포장마차에서 이 취재원을 만났을 수 있죠. 그게 그나마 유일한 가능성, 이 진실성을 믿고 싶다면 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보실까요? 주부 이미옥 씨는 가족들이 다 나간 오후에 즐기는 그만의 취미가 있다. TV 노래방이다. 아이폰 녹음 버튼을 켜고 노래방을 튼 뒤 예약 버튼을 누른다. 이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 한 달 이용권도 끊어놓았다. 가끔 친구들을 불러 같이 즐기기도 한다. 애창곡은 이수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다. 이 씨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면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나마요. 네.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심리 전문가는 과거에는 큰 목표를 세워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을 위해 참는 것이 보통이었다면 요즘 세대들은 그때그때 작은 행복이라도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며 갑자기 떠오른 트렌드라고 하기보단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삶의 방식과 중요도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이거 좀 슬퍼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사례가 딱히 결론과 맞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에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책을 읽든 아니면은 몽이하고 놀든 혼자 술을 마시든 TV 노래방에 대고 노래를 부르든 이건 젊은이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보기엔 요즘 트렌드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옛날에도 다 이런 건 하고 살았습니다. 옛날 그쵸. 사람들은 아무 스트레스도 안 풀고 살았나요? 이미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쓸 때 아셨을 것 같아요, 기자께서. 만약에 근데 귀찮아서 그냥 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기자분이 네. 그 학부를 심리학과를 졸업하셨으면 심리 전문가라고 쓰는 게 가능한가요? 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익명을 요구했으니까. 농축산인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거였거든요. 아니 여기 살인사건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기업범죄가 있길래 대체 왜 심리 전문가는 익명을 요구했냐는 거야 이 상황에서. 저는 그걸 사실 의심했거든요. 타로 보시는 그랬으면 진짜 성의 있는 기자다. 심리 전문가 어딨지? 하고 그 찾다가 포장마차 갔는데 바로 옆에 그 타로 카드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카드를 뒤집었더니 네 올해 안 풀린다. 그냥 큰 거 추구하지 말고 작은 거 추구해라. 그래서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지 않고서야. 김난도 씨가 끌려왔군요. 그렇죠. 타로점 결과 때문에. 멋진 거 많아요. 꼭 시사하기만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이거는 진심으로 이게 이 기사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보다 기자의 삶의 고단함을 정말 많이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가운데 사연은 똑 떼가지고 1980년대 신문에 붙어 있어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이폰 이야기만 빼면은 1980년대에 그냥 붙여놔도 오히려 가격대는 맞아요, 그때가. 네. 아이폰 얘기만 빼면 최신 기술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네네네. 그냥 그 정도 코드를 가지고 썼는데 실제로는 코드만 남아있고 내용의 일관성은 없는. 그렇죠. 이건 작업하다만 거죠. 네. 네. 이런 작업하다만 기사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좀 어떠냐. 요즘 독자들은 읽다 만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다 말겠다.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이제
그 기사를 따지자면 작년에 연로를 이야기한 기사나 혹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사들하고 비슷한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례에 비하면 성의가 너무너무 없죠. 그건 그래요. 네. 확실히 그래 보여요. 욜로 관련된 기사들은 보면 젊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쓰고 이런 거 되게 한때 열풍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좀 헐렁하긴 합니다. 네. 네. 기자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잠시 후에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가 인증한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더라도 걔들이랑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인파 가득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생화학 테러, 6,000명이 넘는 사상자,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오음진리교 사건, 현대 일본 최악의 테러를 다룬 2017년의 히트작 그것은 알기 싫다 오리지널 콘텐츠 첫 번째 책 일본대 오음진리교 온라인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바카 출판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아, 네. 깔 것까지는 아닐 텐데. 시사인이에요. 손희상 선생이 들고 온 기사는. 네. 이 제목은 시사인 기사의 제목인가요?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야 할 강은 어디인가? 시사인 504호 2017년 5월 둘째 주 이상원 기자. 네. 방금 윤건성우의 톤이 바뀌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손희상 선생이 리퀘스트했습니다. 네, 오더메이드죠. 네. 좋지도 않은 노동 환경에서 시키는 건 많고 죄송합니다. 총명하고 인덕 있는 홍 후보는 꾸준히 익사를 공언해왔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그 익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 자발적인 익사는 그거 공약 중에 하나.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4월 17일 아침 본인 SNS에 보수 우파들이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대구 유세에서 그는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참이 아닙니다. 한 번 산 다음에 다시 가서 빠져야 되고 빠지더라도.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야죠. 대운하를 봐야 된다는 거였군요, 사실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두물머리 있잖아요. 거기가 낙동강이랑 연결돼 있나요? 거기는 북한강가 남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은 두물머리에 빠뜨려서 네. 가시면 그걸 건져다가 다시 낙동강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빠져 죽었다는 표현하고는 좀 괴리가 있죠, 아직도. 운구에서. 아, 그러네요. 죽어 아무튼. 빠졌죠, 그거는. 두 번째부터는 죽어 빠지게 되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21일 경북 영천에 가서는 금호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거 사실 손희상 선생님이 무슨 결론을 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기엔 1차원적으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손희상 선생은 그냥 죽는 얘기 나오니까 재밌어서 아니야, 들고 온 것 같아. 아니야. 알았어요. 더 들어볼게요. 아무튼 지금 세 번째로 빠져 죽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 금호강 근데 제가 네. 대구에서 7년 살았잖아요. 네. 되게 낮아요. 빠져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누워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얼굴을 받고. 수락사다. 아니, 근데 강이 워낙 공단 지역 주변이고 그래서 되게 더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급성 막 이렇게 왜 있잖아요. 질식 이런 거 가는 익사가 아니고, 질식사죠. 그렇죠. 네, 중독사죠. 이날 포항에서는 애꿎은 시민들에게도 순장을 권했다. 문학적이네요, 확실히. 못 이기면 포항 사람들, 보수 우파들은 형산강에 뛰어들어가야 한다. 온 나라의 강에 시신이 그득할 보수우파의. 급기야 5월 1일 홍 후보는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하천 없습니까?
1급 하천. 이거 패러디된 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이게 이제 홍준표 씨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강이 너무 많아서 네, 그 강끼리 싸웠대요. 내가 그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싸웠는데 너무 싸우다가 이제 솔로몬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 그를 4분의 1씩 떼어가자. 그것도 죽어 빠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강들이 이제 다들 4분의 1씩 받겠다고 했는데 낙동강만 그걸 거부했대요. 어떻게 그를 자를 수 있냐고. 나는 그를 자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다른 강에게. 네, 다른 강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강이 이제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했죠. 네. 당신이 그를 가장 소중히 여기니 당신에게 주겠노라. 근데 녹조라떼. 가장 심한 낙동강에 이제 들어가서 네, 오래오래 살게 됐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한동안. 근데 네. 이 진짜 이 홍준표 후보의 이 발언들을 모아서 보면은요, 이 정부가 일을 안 하네요. 왜요? 이렇게 자살을 공언하면은 관리를 해야죠. 자살 예방센터는 뭐 합니까? 그러게. 다산 콜센터 뭐 이런. 아니 뭐 저기 경상도에 사시면 마포대교 한 중간에 보면 전화기 있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걸 해야죠. 그죠? 네. 악취가 심할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관심 의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이상원 기자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네. 실제로 있는 팩트를 짜임새 있게 연결을 했고요. 그렇죠. 이분의 글을 좋아합니다. 저도. 네. 순장을 권했다와 같은 이런 표현들도 아주 좋습니다. 문학적이고. 그런데 여기 제목이 홍준표 후보가 가야 할 강은 어디인가인데 네. 답을 안 줬어요. 네. 그때는 후보였지만 홍준표 대표한테 제가 그 해안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 번씩 그런 분들 있어요. 그 농촌에 가면 여행을 많이 못 다녀오셨다고 난 죽어서 뼈를 이렇게 뼈가루를 해서 여러 군데서 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해요. 죽어 빠지는 건 약속이 어긋난다. 죽어 흩뿌려지는 거죠, 그는. 그래서 그 강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말이죠. 네. 낙동강. 골고루. 결국 답이 안 나왔다. 네. 답은 안 나오지만 저기 홍준표 지금 대표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때 이상원 기자 및 많은 이제 이런 소동을 음미할 줄 아는 글쟁이들의 시선은 그거였던 거죠. 보수파가 이게 홍준표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은 확실히 홍준표 시대 이후로 보수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달라진 거.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 네. 예. 예전에는 저희가 지난 총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뭐 강원도 초선 국회의원들 새누리당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느냐. 센 거를 자기들이 다 도맡아서 한 다음에 표를 얻으려고 한다. 근데 요즘은 대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첫 보기에도 그 마케팅으로 보면은 외연 확장은 포기한 것 같은 티가 나죠. 네. 뭐 어쨌든 이분은 투믹스 웹툰 같아요. 너무 잔인하다, 선정적이고 이렇게 장사하기로 마음 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수의 매니아와 보유한 과격한 헤비메탈 밴드 같은 거죠. 실제로도 그렇대요. 그 경남에 출장을 한번 들어갔는데 농민의 형님들이 이제 그 지사였을 때 좀 만나자 그랬는데 뭐라 했던지 알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경남의 시민들이잖아요. 어차피 너는 내 안 뽑을 끼잖아. 그래서 안 만나줬대요, 진짜로. 너네들은 어차피 시민이 아니라 나를 뽑아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못 만났대요, 진짜로. 네. 정치감이 뛰어나네요. 그렇죠. 이상원 기자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신 홍준표 후보의 대선 캠페인의 주된 코드였잖아요. 죽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죽음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결상전. 그것도 가장 좀 잔인한 방식으로. 뭐 그래도 지리학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네요. 강은 틀리지 않았다. 인근의 강을 잘 아시네요. 제주 앞바다. 돌아봐. 하천 어딨지 여기? 용천수. 백록담은 안 된다. 용천수에 가면 장금이 거의 탄산 온천이 있는데 따끔따끔하거든요. 둔벙이라고 있어요. 어촌에 가면 이렇게 맞아요. 그 천연 목욕탕 같은 거. 되게 아름다운데. 네, 둔벙 추천해드립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Big Green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집밥보다 맛있는 영양식 도시락을 원한다면 맛있는 취향 저격 알웰 굿밸런스 도시락. 네. 다시 농축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도도님 언제 나오냐? 저걸 다 정리해야 나옵니다. 좀 더 기다려주시고요. 예. 정은정 농축산인의 세 번째 이야기. 채소값? 네.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일단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익숙한 그냥 그 명절 때마다 요걸 설날을 빼면 추석이 코앞인데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설이 코앞인데 그래서 늘 이 못살게 구는 채소값에 대한 기사입니다. 땡땡이 코앞인데. 레고형 기사요. 네. 예. 한번 쭉 들어보죠. 설이 코앞인데 자고 나면 오르는 채소값. 2018년 2월 5일. 이게 어떤 청취자분들은 한숨을 푹 내쉴 것이고 소수의 청취자분들은 그래 늘 듣던 기사라는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시죠. 배추, 무, 대파 등 한파 직격탄. 단감 33%, 오징어는 69% 상승. 사과, 배, 쇠고기는 가격 안정세. 샵. 지난 주말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강정현 씨는 장을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나왔다. 이제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사람이냐 이거. 네, 죄송합니다. 2주 전과 비교해 숫자 앞자리가 바뀐 식재료값 때문이다. 2,000원대에 구입했던 대파 한 단 가격이 3,500원까지 뛰었다. 1,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풋고추 한 봉지도 2,000원을 훌쩍 넘었다. 아직 설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설 차례상 장을 미리 봐두는 게 나을지 고민이 커졌다. 장기간 한파 등으로 인해 신선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설 연휴를 앞둔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간 한파 등의 영향으로 신선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설 연휴를 앞둔 소비자들의 차례상 비용 걱정이 크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채소 등을 고르는 모습. 연합뉴스. 일반적인 뉴스의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그냥 장 보는 사람들 마트에서 사진 한 방 찍고 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해주는 기사예요. 근데 설날 열흘 앞두고 대파랑 풋고추를 상합니다. 큰일 나요. 나 왜 이걸 몰랐지? 강정현 씨 살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살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아니 2인장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봐놓은 걸로 먹진 않아. 네, 보시죠. 5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 6인에서 7인 기준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17만 5,6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에서 설 수요가 많은 36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가락시장 소매 가격은 이보다 저렴한 16만 2,960원이었다. 전통시장 중에서도 강남과 서초, 구로구는 평균 20만 원대로 높았고 영등포, 마포, 성북구는 15만 원대로 그보다 낮았다. 대형마트 성수품 구매 비용은 22만 2,760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1%가량 비쌌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예상치는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2.5%,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3.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공사가 설을 앞두고 예측한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17만 1,193원, 대형마트에서 21만 4,707원이었다. 네.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의 농수산물 가격 전망에 따르면 사과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많아 설 성수기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배물량도 넉넉해 전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1일 공사가 집계한 설 성수품 지수 및 가격 현황에 따르면
배 경매가는 26,318원으로 전년 가격 27,334원 대비 96% 수준이었다. 국내산 쇠고기 역시 올해 설 연휴가 짧은 데다 출하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최근의 소비자 물가는 연간 2%를 국가의 보고에 의하면 넘지 않습니다. 네. 1.5에서 2% 내외. 요즘은 1.5%도 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통업계가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설과 추석의 특수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통시장 기준으로 2.5%는 매우 안정적인 상승세로 저는 보이고요. 대형마트는 자기들이 이윤을 유통대기업이 남겨야 되니까 3% 넘게 받겠죠. 아주 이상한 수치는 아니에요. 물론 이상한 수치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근데 원래 숫자만 보면 겁먹는 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걱정돼서. 그렇게 생각이 많게 읽으실 내용의 기사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결론을 들어봐야죠, 나중에. 예. 진행자는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다 포지션마다 고충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저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금 그 다음에 막 재수용 단감? 이러면서 지금 제가 다음엔 단감 얘기가 나와요? 달단 말이야. 하지만 제수용 과일 중 단감 값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기준 단감 경매가는 31,522원으로 전년 가격 23,730원보다 33% 뛰었다. 배추, 무, 대파 등도 한파 직격탄을 맞아 이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물 중에선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해 지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례상에 오르는 건 오징어 가격은 1일 기준 39,932원으로 전년 가격 23,621원보다 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비축 물량이 풀려도 지소승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면서 채소 등 수확량을 줄고 설 수요는 증가해 신선식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네, 수확량을 줄고는 써있는 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전통시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국산 조기 대신 수입산 민어로 제수용품을 대체하는 식으로 비용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입산 민어가 조기보다 싸요? 그 국산 조기, 사실 조기라는 것도 요새 다 수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민어가 엄청 비쌀 건데. 민어가 되게 비싼 물고기 아닌가요? 한편 매서운 한파가 설을 열흘 앞두고 다시 찾아오면서 과일, 채소의 배송 작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파로 인한 배송 지연, 신선식품의 냉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파는 채소 등 배송에 큰 걸림돌이다. 실제 매서운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난달 23일에서 29일, 온라인 식품 전문 쇼핑 사이트 마켓컬리는 온갖 장비를 동원해 안전배송에 돌입한 바 있다. 자, 이제는 확실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실이, 이제는, 우와, 이런 수법을 쓰네요 라고 말할 필요 없죠. 광고죠. 지금부터 광고가 들어갑니다. 쭉 보시죠. 배송 트럭의 배터리가 얼어붙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점프선을 구비하고 배송기사에게는 빙판길 안전을 위한 스프레이 체인을 지급했다. 자, 제가 운송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점프선하고 스프레이 체인은 사계절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갖 장비네요. 갖은 양념. 점프선은 우리 아빠 차에도 있어요. 내 차에도 있다고! 쓸 줄 몰라서 그러지! 그거 왜 쓸 줄 몰라 집게로 찍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타! 왜인지 모르게. 자, 아무튼 남는 단어는 마켓컬리밖에 없어요. 다음 보시죠. 티모는 전담 배송이 티몬이야, 이제. 슈퍼 예약 배송의 안전을 위해 매주 차량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래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인데. 신선식품의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 냉장 냉동칸의 온도를 실외 온도에 맞게 수시로 조절하고 있다. 자, 신선한 부분은 이겁니다. 물론 저쪽은 채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사 하나로요 여러 광고주를 돌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좀 특이했어 이게. 네, 더 보시겠습니다. 이 티몬, 네, 그러니까 이 티몬의 기사는요. 이 문장 그대로 여름에 써도 돼요. 그러네. 냉해를 방지한다고 할 필요는 냉해만 없죠. 치우면 돼. 냉해만 치우면. 쿠팡도 자체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채소, 과일 등 냉해에 약한 신선식품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배송을 하고 특히 쉽게 얼어붙을 수 있는 이파리 채소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을 때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티몬 물류기획실장은 한파로 인해 배송 상황이 악화됐지만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 상품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파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당일 배송 완료율이 99%에 가깝다고 쳤다. 네. 이거 삐삐삐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자, 보면요. 아니 제가 아까 이 앞에서 이거 그렇게 신중하게 볼 게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네. 이게 지금 그 기사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서울시 농수산물 식품공사의 농수산물 가격 전망. 네. 그리고 그 위에 5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네. 99%는 출처가 거기예요. 어디? 서울시 농수산물 식품공사예요. AT. 네. AT고 양재 이런 걸 그런 달력 기사라고 하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쉽게 박스가 말해서 있고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된 기사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사이키델릭한 기사의 전개가 이해가 됩니다. 보도자료를 쭉 쓰고 그 뒤에 광고 내용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설 차례상이 무서운데 마지막 단락의 결론은 김팀은 물류기획실장이에요. 남은 건 실장밖에 없어 나는. 제가 지금 도도님한테 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읽고 있는데요. 그대로네요. 아, 그래요? 네, 문장 그대로예요.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겠네요. 티몬하고 이 뒤에 광고만 빼고 문장이 그대로예요. 네. 이 기사를 고르신 이유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사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싸다는 얘기를 지금 보도자료에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AT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요.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결론이 좀 그런데 다르죠? 헤럴드 경제는 팀원 물류기획실장 위주로 그렇죠. 지금 결론을 끌고 갔어요. 친인척설. 네. 이게 제가 사실은 거의 1965년부터 기사 검색을 해보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설날 넣고 명절 넣고 물가 넣으면 요 폰트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도 물가 비상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명절 앞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배추, 무, 대파 등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사과, 배, 쇠고기는 가격이 안정세잖아요. 작년에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과, 배, 쇠고기는 직격탄 하지만 뭐 엽채류는 안정세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설 명절,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모든 언론사 그리고 그 왜 이름도 잘 모르겠는 지역의 언론사들이 딱 두 가지로 기사를 내거든요. 하나는 이 물가 위협, 채소가 건드린 거고 하나는 지자체장님 안전점검 대비하라고 지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김장철에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 달력 기사라 그래서 그냥 해마다 다가오면 그 이제 왜 그 기자들 중에서도 뭐라 그러죠? 트레이닝하고 있는 기자들이 쓰기 가장 좋은 정량적이고 대표적으로 그런 기사가 되겠네요. 네. 연말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여기서 아까 제가 막 웃었던 게 그 차례상에 오르는 건오징어 우리 성우님이 안 읽어주셨는데 한 축이잖아요. 한 축 20마리나 올릴 필요 없거든요. 딱 한 마리 아, 지금 차례상을 받은 조상님이 올 가을에 야구 플레이오프 할 때까지 계속 드시라고. 그 찢어드려야 되겠네. 손 없으시니까. 챔스 시즌이라. 챔피언스 리그 보시라고? 네. 그럼 저 제사 밤에 해야 되겠다. 그죠? 아니, 왜 올림픽 무시하세요? 아무튼, 한 축을 다 올린다. 그리고 건오징어 올리는 거는 딱 경상도. 맞아요. 쪽이에요. 네. 위쪽은 절대로 안 올리고, 왜냐면 이렇게 뼈 없는 그 건어물 같은 거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충북 이후, 그러니까 그 위쪽이고, 그리고 제수용 과일 중 단감가스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대봉시가 엄청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대봉시로 제가 이제 대체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감 놓으셔도 되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또 저처럼 집안에서 그 부모님도 원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2차 저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차례 안 지내는 사람은요. 지금 그 AT에서 내놓은 이 보도자료 중에 제가 돈 주고 사는 건 소고기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집에서 제가 장 보러 나갔을 때 사오라 그러면 하는 뭐 사과 배 이 정도가 다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내려갔어.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류의 달력 기사, 물가와 관련된 달력 기사들은요. 인간의 그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자는 작년에 비해 1원이 올랐어도 100원이 올랐어도 급등세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파는 물건값 오르는 게 아닌 이상 물가 오르는 게 다 급등세라고 하면 이해해요. 그렇게 마음을 받아들여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65년의 기자는 안 그랬을 겁니다. 팀은 물류기획실장을 밀어주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게 변화했네요. 같은 부류지만 아까 농축산인이 설명해준 약간 다른 양태의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일간경기라는 매체에 어떤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요것도 그 지방지 안 보시는 분들한테 신박합니다. 계양구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대책 마련. 계양구 버전이죠. 아까 나온 것에. 2018년 2월 11일. 짤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인이 이름 밝히면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아니에요. 저 박형우 계양구청장이에요. 인천 계양구청장이 띠를 둘렀어요. 무슨 띠? 띠에 미인대의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물가 안정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그리고서 그냥 마치 메탈리카처럼 전통시장을 걷고 있어요. 그쵸, 수행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하면 메탈리카죠. 네, 그런데 설명 보실까요? 박형우 구청장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구매가 곧 격려면 저도 맨날 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마포역의 국대떡볶이 사장님을 격려하고 있어요. 제 현대카드로. 오, 카드라서 격려가 안 되죠. 현금으로 할걸! 진정성 있는 현금. 그리고 국대떡볶이 오너는 백종원. 저는 백종원 씨를 격려하고 있어요. 뻘짓이죠. 이래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정훈 회장 걱정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격려하고 있거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계양구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개인 서비스 요금 및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안정과 관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첫 줄만 봐도 알겠습니다. 이거 대한뉴스죠? 네. 대한뉴스 쓰던 선배들이 정치인들하고 밥 먹은 다음에 이런 거 시키나 봐. 지방지의 운명이죠. 가장 큰 소비자잖아요. 이 네. 구청이. 그러니까 군수구청장 빨아줘야 된다. 계양구를 빼고 여기다 연수구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 그럼요. 옹진구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가도 됩니다. 네. 구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지방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점 매석, 담합행위 등에 대한 민원 접수 처리 및 가격 원산지 표시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하며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 하던 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안 해요. 출근해 있다. 이에 박형우 구청장은 지난 9일 관내 3개 전통시장, 계산, 작전,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온누리 상품권으로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나도 다음부터 격려해야지.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각 시장 상인회에서는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 행사 등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알뜰한 장보기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게 정은정 농축산이 설명해준 좀 더 그 고대의 네. 보도자료의 컨셉에도 들어맞는군요.
그렇죠. 전통시장을 써달라와 민선구청장 홍보 두 가지 코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2개의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는 3개의 기사를 본 느낌이죠. 네. 네. 앞에 광고 한 달라고. 앞에 그 보도자료 기사와 하고 팀원 물류기획실장과 네. 아, 이분이 그럼 사비로 사셨을까요? 저 상품권을? 공금으로 사셨을까? 나오지 않을까요? 판공비? 이게 판공비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판공비로 샀으면 절대로 자기 재수로 쓰면 안 되죠. 그럼 그 물건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뭐 시청 어딘가 구청 어딘가 있겠죠. 예. 여튼 하사품으로. 이런 기사는 정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그런 생각을 공유해주고 계세요. 그 문자 공해 시대에 네. 이런 미세 문자들이 너무 많다. 미세 문자. 그리고 분명히 이제 계양구청장님은 문자를 보내실 거예요. 뭐라고? 설날에 온 가족들과 뭐 함께 이렇게 즐겁게 지내 문자 엄청 많이 와요.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네. 전통시장 그러니까 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딱 그 타임을 안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그냥 이 기자가 이 계양구청장한테 보여주는 기사죠. 그리고 저는 이 아까 앞에 왜 헤럴드 경제에서 이렇게 하면 2,000원대에 구입했던 대파 한 당 가격이 3,500원까지 뛰었다. 1,5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풋고추 한 봉지도 2,000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제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네. 2016년에 3억이었던 전세가 현재 2년 지나서 4천만 원이 올랐다. 저 그게 훨씬 더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다음 달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풋고추값 2,000원 뭐 2만 원 올라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전세값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방금 전에 문자 왔어요. 학부모님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학원비가 오른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문자를 지금 제가 받고 딱 그 녹음실에 들어왔으니까. 네, 근 20년 학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학원 강사도 있나요? 근데 요새 무조건 다 그게. 근데 지금 정은정 농축산인이 저 얘기를 왜 해주시는지 알겠어요. 그럼 학원비 오르는 것, 네. 대학교 등록금 오르는 것, 전세값 오르는 것에 대한 호들갑이 재수상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호들갑의 10배, 20배는 1000배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정가 대비라면, 가격 대비라면. 이 기사의 출처를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죠. 농수산 유통공사라면. 네, 거기서 굳이 그런 것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국가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 같아요. 그 재수상 차례상 가격이 매년마다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이용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선거 때 이제 후보 이름을 검색하게 될 텐데 이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거 때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 후보는 얘기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박형욱 구청장이 그랬을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더 뒤져봐야 알겠죠. 근데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 후보는 얘기 안 해줘요. 절대. 그 포즈 중에 가장 자기적인 포즈가 손가락으로 뭐 가리키는 포즈 있잖아요. E.T.? 그러니까 뭔가 천지창조? 뭐 전통시장을 가리킨다든가 상인하고 손가락을 마주쳐. 네. 악수 같은 거? 네, 석탄 발전소를 가리킨다든가. 네. 그런 자기적인 포즈들이 보통 실려 있죠, 이런 기사에는. 네네네. 짤의 내용이 궁금하군요. 제가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원영 농축산이 해줬던 얘기랑 그게 비슷해요. 이 물가에 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국민, 즉 언론 소비자들이 그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우울해해야 하는가? 재수 물가가 올랐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서는 유통비용이 부풀어 오른 걸 지금 ATS에서도 내놨잖아요. 마트는 더 비싸다. 네.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읽으면 사람들은 농민 탓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한파란 말 이렇게 많이 하고 전통시장 써라는 말 이렇게 많이 해도 사람들은 생산 단가가 너무 올랐네라고 본능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는 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한파면은 이게 대체로 다 그 시설 재배인데 그러면은 이게 수막을 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돌려야 돼.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겨울 결국엔 난방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난방비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거는요. 이 AT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그대로 있는 기사의 뒤에 우리는 이 온라인 식품 전문 쇼핑 사이트들이 점퍼선과 스프레이 체인을 구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비들. 냉장칸과 냉동칸의 온도를 실외 온도에 맞게 수시로 조절하려고 냉동실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60에 싫지.
두 돈 반에.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검색을 다는 못했는데 그게 지금 이게 2월 5일 기사네요. 네. 근데 그 보도자료 올라온 건 1월이에요. 네. 보통 보도자료는 나온 날 배포가 됩니다. 네. 나온 날 기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헤럴드 경제 기사에 있는 이 수치 내용들은 다 한 달 전 얘기네요. 그렇죠. 또 변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 전 얘기긴 한데. 그렇다면 수치가 변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글쎄요. 근데 경매가가 얼마나 맨날 바뀌는데 아니, 한 달 전 얘기를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점프선과 스프레이 체인을 구하는데 한 달이 걸린 거예요. 마켓 컬리가?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헤럴드 경제가 팀원과 쿠팡을 이제 찾는데 한 달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은 걸렸겠죠. 이 기사를 내면 금전적 이익을 줄 업체를 찾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겠느냐. 아, 진짜 부럽네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광고를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씹어줄 텐데. 손이상, 그렇습니다. 네. 이상평론에다가 PPL을 따로 넣고 싶다고 요청하는 광고주들은 제가 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구나. 안 그래도 내용 이상한데 광고까지 들어가 봐. 예. 둘째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농축산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서 좋네요. 네. 내일은 도도님이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성우 1시간만 더 부탁드려요. 죄송스러워요.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다고? 대파를 보내셔야지. 정월대 보름도 있잖아. 그걸 다 하고 24절기를 다 했다. XSFM입니다. I, D, W, K